우리 세 번째 챕터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이 해보자. 우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사실은 좀 취약하죠. 취약해 우리가. 우선 기하에 관련된 이야기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전에 그 기하, 평면 기하를 다루던 게 올해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형 기준으로는 바로 등비급수 도형,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파트의 작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 6평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준 것 같아. 그 20번이었고요. 6평에서는 가형 기준으로 28번이었어. 이 두 개의 작도 방법은 소위 말하는 중학기하, 그죠? 그 논증기하로 배웠던 중학기하 파트 내용이 아주 진하게 들어갔어. 그래서 잘 쓰이지 않았던 그 할선 정리라고 불리는 부분들까지, 사실 할선 정리를 최근에 썼던 기억이 거의 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깊게 이제 들어간 이것은 보면 이제 여기서 작도의 방식을 좀 바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가형나형 공통범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통범위에서는 당연히 여기 요 영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죠? 사인, 코사인을 활용한 이런 평면 기하에 관련된 이야기에 중학 기하가 좀 섞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작도의 방법들이 좀 심플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복잡한 게 아니라 좀 심플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작도의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당연히 사인 법칙 너희들이 기억을 하는가? 사인 법칙은 이 각에 대한 변의 비율, 그죠? 각에 대한 변의 비율,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에 대한 이제 변의 비율이 일치한다. 이게 첫 번째 사고 방식이고, 그것이 어떤 값과 같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외접원에 지른 것 같다라고 그래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기하적으로 외접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의 성질을 섞어가지고 기하 내용들을 가는 방식으로 되게 좀 중요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출제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사인 법칙 하나만 통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섞여서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대응되는 변들 사이의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고, 만약에 너희들이 각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럼 코사인 a는 2bc에다가 b제곱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언제 저 내용들을 쓸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내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런 건 저거 사인 법칙이야, 이런 건 코사인 법칙이야,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내신 문제는. 그러니까 유형을 바로 분류해서 외워서 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능을 본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변 3개, 점 3개가 주어진 그 정보 중에 어떤 특정 정보가 먼저 우선시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많은 친구들은 여기서 뭐 물론 이제 시험 보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죠. 언제 사인 법칙을 쓰는지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정리해서 어떤 유형으로 탁탁탁탁 갔으면 좋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약간 내신적 접근 방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수능은 선생님이 좀 복합적으로 제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먼저 쓸지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쓸지가 유형으로 분류된다기보단 그 안에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행동이 좀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당연히 이 개념과 더불어서 작도의 방식들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봐주는 게 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작도를 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당연히 수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구형이지. 작년까지는 수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고, 두 번째 단계 수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수선의 발을 가지고 작도를 할 것이냐. 보통 사다리꼴 이런 게 등장했을 땐 수선의 발이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지. 어쨌든 수선의 발을 통해서 수직을 작도할 것이냐. 아니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러면 이것도 통용되지 않을 때 지금처럼 사인 법칙, 그리고 네 번째 코사인 법칙 이렇게 보통 넘어가죠. 맞아? 근데 내가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항상 그 안에 주어져 있는 정보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번호대로는 선생님이 예측할 때 가형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14번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아. 아주 복잡한 준킬러로 끌어오고 가질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올해 이제
이제 수능에 처음 들어가는 형식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좋아서 이제 14번 위치로 이제 볼 수 있겠고, 나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자유롭죠. 14번에서 한 16번 위치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준킬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이런 단어를 좀 쓰거든. 브릿지 4점 이렇게. 쉬운 4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4점이 그렇게 또 완만하게 쉽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가형은. 그래서 브릿지 4점은 뭐냐 하면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점 문제랑 준킬러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런 4점들, 그냥 쉽게는 뭐 정말 쉬운 4점 위치, 그 위치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문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1번 봐봐. 3-1번입니다 3-1번. 자, 문제에 보면 중심이 5 이렇게 표현됐어요. 아, 원이 있구나. 근데 원에 중심을 직접 제시한 거면 작도가 굉장히 편한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원이 이쁘게 그려지지 않네. 다시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원에 중심 하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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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중심 기준으로 얘를 연결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자, 이 문제가 그래도 자, 첫 문제지만 좀 쉬운 편. 그러니까 여기 문제 배열을 좀, 요건 난이도별로 조금 배열을 했어.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게. 근데 이 문제는 왜 쉽냐 하면 반지름이 직접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정보를 물어봐도 해결할 수가 좀 편한 거죠. 반지름이 2라고 주어져 있다. 이 녀석에 대해서 OAB, 그래서 이쪽을 S1 이렇게 잡고 여기를 S2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무슨 정보를 줬냐면 여기의 길이의 제곱을 줬어. 여기의 길이의 제곱을 줬기 때문에 자, 내가 파랗게 표시하는 이 두 개의 삼각형에서는 뭐냐? 코사인 법칙을 쓰기가 좀 편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 변의 정보가 주어졌죠. 이런 거예요, 그냥. 세 변의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결국에 이쪽 각에 대한 각의 크기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여기도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알고리즘을 분석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1과 S2의 크기의 어떤 비율을 줬을 거야. 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줬으면 두 변기인 각으로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이쪽을 베타라고 잡은 다음에 이 각의 정보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뭘 찾으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구성을 해주면 되겠는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아, AB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AB의 길이를 찾으라고 그랬어. 요거 그냥 너 예조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각의 정보를 끌어가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이 문제는 그냥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널 보면 이 녀석의 길이의 제곱이 A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녀석을 4 이쪽으로 갈게. 너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4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져 있니? 맞니? 그죠? 그럼 이걸 가져다 쓰려면 보자. 각의 정보가 우선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공식에서 밑에 거 그냥 쓰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바로 가겠죠. 그러니까 코사인에 이렇게 세타1은 이렇게 2배 양변 이렇게 2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이라고 그랬고 제곱 그다음 빼기 사이다가 이제 바로 보이네요. 바로 보인다라는 건 여기 보면 4, 4, 8인데 이게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4 루트 3일 거고 이게 2분의 루트 3으로 특수각인 거예요. 세타1이 30도 6분의 파이겠구나. 같은 맥락으로 코사인 세타2도 똑같이 구하시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2. 자, 뭐가 주어졌어? 이쪽 변의 길이의 제곱이 4로 주어졌을 거예요. 4. 그럼 2 곱하기 2에다가 4에서 마이너스 4가 주어졌니? 4니 맞니? 맞나? 그죠? 4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너를 그냥 빼겠다. 정리하면 2분의 1이다. 아, 그러니까 세타2는 60도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이쪽이 30도, 이쪽이 60도니까 더하면 직각이란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면 얘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안 쓴 게 뭐예요? S1과 S2의 뭐 넓이 비율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S1을 직접 여기서 구하겠죠. S1은 자, 공식은 따로 쓰지 않았죠. 2분의 1, 그 다음에 변변 그래봤자 2. 이 문제가 쉬워진 이유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사인의 중심각 너를 내가 알파라고 쓰자라고 그랬어. 근데 여길 굳이 베타라고 쓸 필요가 없죠. 왜 베타라고 쓸 필요가 없냐? 전체 2파이에서 여기 2분의 파이가 빠진 거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얼마? 알파라고 써주면 되겠고, 지금의 특징상 얘들이 예각이니까 이 두 개가 그냥 둔각이로 보이게 돼 있죠. 지금 둔각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S2를 이렇게 쓰자. 2분의 1 2에다가 사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네요. 그죠? 그런 상태.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정리를 해주면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2배, 요건 어쨌든 지워지니까 2 사인 알파고 알파고 얘는 2배 2에다가 사인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니? 2분의 3파이면 이게 코사인으로 바뀌죠. 열 맞니?
그리고 알파라고 써주는데 여기서 잠깐 이 알파는 현재 둔각이지만 예각으로 간주해서 보면 이게 관계죠. 이쪽에서는 코, 얼싸, 탄 이렇게 되니까 얘 자체가 음수를 띠고 있어서 부호 바꿔주는 역할로 이렇게 공식을 써먹죠. 아, 그러면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얘가 둔각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써줘야 양수가 되는 게 맞아. 됐죠? 이렇게 주어지더라. 자, 그럼 S1대 S2가 5 여기다 이제 5배 하면 5에다가 2 이게 지워지니까 5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2 코사인 알파예요. 그래서 나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의 정보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끌어가서 얘의 길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난 뭐가 필요하니? 이쪽 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세분화해야 돼. 그러니까 알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지. 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이는 계속 알고 있고 이 길이는 알고 있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얘가 지금 품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너의 변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이 나은 거라고 훨씬. 그런 얘기. 사인 법칙을 써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 전체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니까. 근데 난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자고. 코사인을 양변을 나누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가 돼?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얘기했죠. 코사인을 찾는 게 편해. 확실히. 그럼 1 플러스 요 공식 있지. 탄젠트 알파의 전체의 제곱이 코사인 알파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1 플러스 여기 25분의 144니까 네가 25분의 169라고요. 이게 5와 1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의 알파의 제곱은 어쨌든 13분의 5의 전체의 제곱일 텐데 아까 계속 얘기했죠. 코사인 음수야.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5야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그래. 그럼 이 녀석의 길이의 제곱, 이거 AB였죠? 이거 뭐 X라고 할까? 이렇게. X의 제곱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4, 뭐 편안하게 4, 마이너스 2, 2에다가 너 마이너스 13분의 5야. 이렇게 바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8,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13분의 8, 5, 40. 이렇게. 얼마니 그럼? 8, 3, 24, 104, 144, 12의 제곱, 13. 그러니까 X의 값은 루트 13분의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지? 자, 이 문제가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막, 쉽다라는 게 그냥 눈으로 그냥 푼다는 거 아니고, 분명히 계산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3점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4점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4점 중에 요 브릿지라는 단어를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준킬러가 되기에는 좀 쉬운 편인 어떤 4점 형태의 문제다.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위치로, 선생님은 어쨌든 조심스럽게 14번을 고정하려고 그래요. 작년 기준으로 14번은 무조건 가형 같은 경우는 덧셈 정리 문제였어. 덧셈 정리. 그러니까 간단한 작도를 활용한 덧셈 정리. 근데 그 위치를 얘가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공식을 직접 적용하신다라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의 만약에 문제를 좀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을 그냥 쓰겠다. 마지막 상황에서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있잖아. 그 방법은 이게 세 가지가 보이는 게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너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형식으로 가도 근데 이게 더 귀찮죠.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요 길이 찾고 요 길이 해가지고 요거 반각 써가지고 가는 방법이 작년 같은 경우는 유효할 거야. 근데 이제는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알파니까 사인 알파를 구하면 얼마가 되니 이렇게 보면 되죠. 사인 알파. 그죠? 좀 쉬운 방법을 설명하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얘들은 삼각 B를 확장한 거라고 판단한다면 5, 12, 13을 가지고 물론 이건 모순이죠. 알파는 둔각이니까. 하지만 비율만 가져가면 돼. 자, 알파 자체가 둔각일지라도 어쨌든 사인 값은 양수일 테니까 사인은 13분의 10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인 알파가 13분의 12일 거야. 그럼 사인 알파분의 13분의 12분의 대응변. 내가 찾고 싶은 거 얘가 뭐가 된다고요? 너의 지름,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야, 잠깐만. X 뭐가 잘못됐다. 사인 외접원. 외접원이 아니구나. 지금 착각했네. 외접원이 아니라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네. 얘 지름을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구나. 미안해. 요 방식은 취소. 됐죠? 요건 잘못된 정법입니다. 이렇게 패스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3-1번. 요건 취소할게요. 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네.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도 불편하네.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코사인 법칙이 제일 그냥 적당한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봅시다. 2번은 1번하고 좀 달라. 2번은 우선 내가 2번 하고요. 3번하고 4번까지는 쭉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잠깐 시간 들여서 5번, 6번에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거기서부터 좀 변형이 좀 들어가고 난이도가 변화가 좀 이루어지거든. 자,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는 메모하자. 뭐라고 메모할 거냐 하면 요건 어쨌든 이제 기하적 요소를 좀 가미해서 푼 거예요. 뭐 그림이 좀 명확하긴 하지만. 근데 2번 문제는 대수적 작도 문제. 대수 문제 이렇게 봅시다. 대수적 작도가 아니라 대수 방정식 문제 이렇게 씁시다. 거기다가. 정확하게는 연립방정식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자, 길이가 ABC인 세 선분 AB, BC, CA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각변으로 하는 예각삼각형 예각 동그라미.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외접원 이렇게 씁시다. 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 그리고 또 메모. 사인 법칙 명확 이렇게. 거의 사인 법칙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게 있네. A분의 BC가 5다. 자, 2번 문제. 자, 그래서 뭐 예각삼각형 얘기를 했고 외접원 얘기니까 사인 법칙의 어떤 흐름이 되게 명확해 보이고 너가 라지 A, 네가 B고 네가 C면 이게 A고 B고 C가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A분의 BC가 5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가 좀 독특하지만 눈에 좀 보일 것 같아. 더해서 마이너스 BC 코사인 A 그렇게 잡아놓고 또 BC 이렇게 잡고 5분의 7인데 자, 뭘 찾으라고 했는지를 꼭 기억해. 이런 류의 문제는 A 찾으래. 알았어. 할게. 자,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사인 법칙이 되게 명확하다고 그랬는데 얘도 봐봐. 이거 혹시 무슨 모양 좀 보이지 않니? 딱 봐도 코사인 법칙의 모양을 좀 띄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형. 우선 1단계로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을 쓰자. 근데 무슨 사인 법칙을 쓸 거냐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너랑 너랑 할래? 너랑 너랑 할래? 너랑 너랑 할래?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구하려고 하니? 그럼 얘가 집중돼야죠. 그러니까 A라는 변과 대응되는 이 A라는 각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타당하고 그게 5일 것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치? 2분의 5의 2배. 괜찮죠? 요거. 공식은 다시 서술하지 않을게. 그냥 이렇게 계속 좀 짚고 가볼게요. 그럼 사인의 A라는 녀석이 어쨌든 5분의 A다. 자, 커다란 소득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관계식 하나가 등장을 했어. 그럼 관계식 하나, 둘, 셋, 문자 3개. 세 문자에 관련된 연립을 잘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자, 아직은 너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이 되게 명확하다고 그랬죠.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너를 코사인 법칙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쓰는 게 어떨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이게 2여야 되는데 없네? 그죠? 이렇게 주어지고 그럼 플러스 BC 코사인 A다. 이렇게 써주면 같은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BC 이렇게 하고 얘가 나눠지면서 BC 이게 5분의 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 관찰해 봐야 될 건 요 녀석이죠. 너를 보자. 얘. 이게 어떻게 되니? 라는 거야. 네가 뭐니? 그런 얘기죠. 분자가 뭐가 되겠어? 분자. 이게 A의 제곱이라고. 아, 그러면 너를 수식을 정리를 하면 이 녀석이 BC분의 A의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이 자리가 코사인 라지 A겠구나. 목표 지점을 잃지 마.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죠.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건 이걸 어떻게 써야지 약간 처음에 좀 애매했다라는 거죠. 사실 문제 볼 때 좀 애매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네. BC분의 A가 5분의 1인 거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 너는 5분의 1, 오히려 뒤집어지죠? A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 다음 플러스 여기도 이제 잘 봐. 여기서 코사인 A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코사인 법칙에 다시 쓰면 또 수식이 엉키지 본전치기가 되는 거야. 또 다시. 그러니까 이 코사인 A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얘죠, 얘. 봐봐. 너 가지고 끌고 오면 되죠. 예각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어떻게 써야 될까는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코사인 A는 루트 1-25분의 2제곱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딱딱딱딱 떨어져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어쨌든 버려야 되는 거지.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건지는 정말 문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대수방정식 문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너를 루트 이렇게 쓰기로 결정하겠다. 25분의 A 똑바로 써라.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쓰기로 결정하겠다. 그럼 이제 실마리가 잡히는 거라고. 왜 선생님이 값을 이렇게 줬을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하작도 문제가 아닌 거잖아. 그죠? 다문자 관련된 연립방정식, 수식 세우기 문제. 그래서 대수적 방정식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이제부터는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양변에 5를 곱해서 뭐 A 플러스 루트 여기 뭐 25
마이너스 a제곱에 여기 7 이렇게 써준 다음에 루트 25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두고요. 7 마이너스 a 놓고 더 이상 이제 풀지 않을게요. 제곱해가지고 양변을 정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답은 뭐 7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넘어갑시다, 이거. 됐지? 이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 역시 이게 이제 나형이라면 번호대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는 뒤로 빼기에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위치에 좀 고정되는 게 어떨까? 뭐 13번 쉽게 준다면 뭐 13번 이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시다. 3번이요. 3번 별표. 3번 별표.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작년 이건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기출 문제 이제 변형 문제야. 자, 오늘 챕터에는 기출 문제는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선생님 여기 이 책을 쓸 때 기출을 거의 써먹질 않는데 몇 개의 문제들은 기출을 좀 삽입을 했어. 4번 문제가 기출 문제예요. 올해 4월 학력평가. 되게 잘 나온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3번 문제는 작년 2학년 11월 달 문제예요. 2학년 11월 교육청 문제인데 그거 변형한 거예요. 이제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근데 얘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정답률이 10%가 나왔어. 킬러냐? 그렇구나. 정답률이 10%가 나온 거야. 물론 2학년이기도 했고 뭐 다른 문제가 좀 어렵기도 했고 근데 이때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연습이 잘 안 됐구나. 연습이 잘 안 됐구나. 문제는 굉장히 자명해요. 문제 흐름 자체가. 근데 어려워했구나. 그러니까 도형 다루는 게 굉장히 어색하구나.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내 생각에는 60% 이상은 좀 나와야 돼. 그래도 이게 4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야, 확실히. 10%라고 말하기에는 좀 쉽지만 어쨌든 정답률은 60%에서 70% 사이 정도는 나오는 준킬러 형식의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었구나. 자, 우선 볼까요? 자, 3-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동그라미. 자, 이 반지름은 외접이네요. 근데 사각형이 외접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사각형 ABCD에 대해서 AB, CD가 1이다, AC가 3이다.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굉장히 단순하죠, 문제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단순하게 보려면 그림을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림을 저렇게 놓을 필요는 없다.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지? 그냥 원? 당연한 소리? 얘 봐봐. 짠. 뭐 하는 거야? 자, 굳이 쟤를 저렇게 돌려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해봐야죠. 이게 반듯하게 놓고 풀면 더 직관적이지?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얘를 반듯하게 돌려서 본다면 이 자리가 B, 그죠? 이 자리가 A,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되나? 이렇게? 됐죠? 그런 상태고 얘가 길이를 여기 1 줬고 여기 1 줬어. 그럼 느낌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놓고 나면 이게 등변사다리 꼴일 것 같은,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직관적으로 저 그림이 원 기준 이렇게 대칭이고 평행한 것 같고, 그죠? 얘 길이가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등변사다리 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답이 나와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평소에 그냥 문제 풀 때 이런 논리 없이 그냥 등변이구나 하고 문제 풀고 딱 열어봤더니 답 맞다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면 이게 반대로 시험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시험 시간에 되게 진지해지거든. 못 찔러요. 등변사다리 꼴인가? 근데 증명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시험 시간에 어때? 쫄지. 야, 이거 맞나? 이런 거죠. 그때 진지해지죠. 이제 증명해. 그럼 시간이 가. 그럼 평소에 그 습관이 안 잡혀져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증명이 된다면 좋은데 습관이 안 잡혀졌다면 좀 당황할 가능성. 그럼 얘를 논리적으로 찾지 못하면 못 찌르고 한다고. 자, 이게 정확하게 반대가 돼야 돼. 혼자 공부할 때는 되게 진지하게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정리하되 그게 경험적으로 쌓이면 뭐가 생겨? 직관이 생겨. 그러니까 시험 시간을 오히려 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공부하더라고.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타타타탁 해서 좀 빨리 풀고 넘어가겠는 어떤 조급함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당부를 드리자면 물론 사람마다 습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대로 공부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는 게 경험이 누적돼야 빨리 푸는 거 맞거든.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 직관을 지금 직관적으로 그냥 지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문제는. 보자고. 여기서 내가 주어진 정보가 뭐냐. 그래서 느낌상 등변 사다리 꼴일 것 같다면 증명하셔야 돼요. 이때 쓰이는 게 바로 중학기야. 중학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뭘 생각했냐? 이런 거 정도. 원이 있어. 그러면 여기 원에 현이나 호가 하나 있어. 그러면 하나의 호나 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를 현이라고 부르고 얘를 호라고 그냥 부르죠. 그랬을 때 너를 지금처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이 원주각은 언제나 에브리데이 같은 각이다 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었어. 너 지름에 봐요. 원주각. 다시. 중심각과 원주각은 이렇게. 2세타. 그래서 이걸 또 응용한 게 지름의 원주각은 항상 지금 이런 식으로 파생됐었던 거는 이런 걸 논증기하라고 하죠. 봐봐. 네가 항상 중심각이 2세타로 고정되니까 원주각은 언제나 반이다라는 성질이 이용이 되면 얘는 무조건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중압기하고. 두 번째. 여기 있다. 여기에 선생님이 호를 이렇게 끊어. 그럼 얘 호. 여기도 호를 끊어. 근데 얘가 길이가 같다라고 합시다. 호나 현이. 그럼 어떻게 잡아도 이 각의 크기는 어떤 거야? 그냥 같은 거야. 맞죠? 그럼 여기 봐. 너의 한 변의 길이가 똑같대. 현의 길이, 호의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조선을 물론 책에도 이렇게 BC랑 책에 잠깐만 순서가 A, B, AC. 그렇죠? 책에는 이렇게 좀 작도가 돼 있긴 하네. 그죠? 요 길이가 3으로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내리면 여기 봐봐. 너랑 요 각을 내가 동그라미라고 할게. 너랑 이 각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맞지? 그런 상태야. 그럼 이쪽 각도 똑같은 거야. 왜요? 아니 같은 놈에 대해서 간 거니까. 그죠? 이쪽 각도 똑같아. 여기도.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각이 다 똑같아.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 보시면 요런 호가 또는 현이 하나가 나눠져 있어. 그럼 그 녀석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려진 걸 별이라고 해봐. 지금처럼 그려진 그럼 별이라고 해봐. 자, 우선 밑각이 똑같아. 얘들의 성질에 의해서. 두 번째는요. 너의 각과 너의 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억각으로서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사다리꼴인데 등변이라고. 맞지? 그걸 그냥 확인하는 게 그냥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지금. 그치? 근데 사실상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막 해오질 않았을 것 같아요. 딱 중학교 졸업하고 이후는 대부분 고등과정은 직관적으로 기하를 풀기 때문에. 게다가 기하 벡터도 없고 지금.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0번과 28번이 우리한테 줬던 되게 중요한 시그널은 뭐냐면 중학기하를 깊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세부 내용들을 잘 기억해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등변사다리꼴인 걸 확인했으면 너희들이 등변사다리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등변사다리꼴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등변사다리꼴. 그러면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는 똑같다. 당연한 소리. 그죠? 그런 얘기. 그럼 등변사다리꼴이 하나, 둘, 나 사다리꼴인데 두 밑각이 똑같은 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해. 우선 사다리꼴이 기하적으로 너희들한테 두 가지 주는 건 첫 번째. 평행선의 성질을 무조건 쓰게 돼 있어. 물론 지금은 역으로 평행선의 성질을 가지고 이게 평행하다는 걸 내가 증명했던 거긴 한데 어쨌든 사다리꼴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쓴다고요. 두 번째, 사다리꼴이 등장하면 이 경우는 수선의 발이 키워딩으로 되게 좋아요. 수선의 발 내려서 가는 게 좀 좋아. 그러니까 내려볼게요. 너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딱. 너 수선의 발을 딱 내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합동이죠. 그럼 붙일 수 있잖아.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놓고 너를 그려 이렇게 짠 이렇게 그려봐. 그럼 결국엔 너를 꽂아다가 이쪽으로 붙여놓으면 되니까 니들이 원하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그렇지 않나?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너희들의 목표는 얘랑 얘랑만 구하면 돼. 얘랑 얘랑만 구하면 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 보자고. 이게 3이야 이제. 이제 어떻게 정보를 쓸 거냐는 얘기야. 얘가 3이야. 얘가 1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사인 법칙의 그림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사각형이 내접돼 있잖아. 내접돼 있는 사각형은 무조건 반으로 갈라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삼각형도 그렇고 이 삼각형도 그렇고 뭐예요? 저 주어진 원의 내접 삼각형이야. 사인 법칙.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갈까? 이쪽으로 끌고 가볼게. 이게 되게 명확하죠. 여기. 왜냐하면 너의 길이가 1 그리고 이 각을 알면 좋지 않을까 봐요. 이렇게 좀 그려져서 네가 3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할게. 아까는 뭐 동그라미라고 저렇게 표시했던 거. 그럼 이게 왜 좋으니? 자 봐라. 3 기준으로 너의 길이가 3 코사인 세타고 그게 너희들이 구하려는 한 변의 길이. 맞죠? 3 잡아놓고 여기가 3 사인 세타라고 하면 이 3 사인 세타는 너의 높이. 내가 찾으려는 넓이는 9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사인 세타의 정보를 찾으려면 사인 법칙이 필요한 거야. 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대응변 1. 요게 이거 반지름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반지름이 2라고 그랬으니까 4.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는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쨌든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주면 이제 예각 형태니까 얘는 4분의 루트 15라고 답은 끝났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려는 답은 9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해서 4, 4,
16분의 9 루트 15, 16분의 9 루트 15다. 답은 1번이네. 이렇게 별표. 이게 내가 6평전에도 한번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날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좀 기억이 안 나 지금. 그래서 어쨌든 16분의 9 루트 15다. 이거 지금 기하적인 내용들에서 사인 법칙을 다루는 아주 명확한 풀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형식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인 법칙 문제 중에 되게 웰메이드예요. 이 정도면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4번 이야기로 가자. 4번은 어쨌든 우리가 이 책에서 드물게 쓰게 되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4월 학력평가 28번이었나? 28번이었는데 18번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등장이 됐었는데 워낙 여기에 기출이 지금 희귀해. 많지가 않은 편이야. 이쪽 기출이. 그래서 최근 기출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원래 본 문제인 이 오리지널 문제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5번, 6번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여주려고 해요. 4번 문제 갑니다. 봐봐. 원 C에 내접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3이다. 아, BAC라는 녀석의 각의 크기가 특수각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 삼각형 ABC에서 원 C의 넓이, 그럼 원 C는 외접원이야. 그러니까 바로 갈게요. 원 C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러니까 원은 외접원인 거예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R을 준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루트 3분의 7 이렇게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보가 되게 명확해.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원 C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의 최대값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이런 경우의 문제도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지금 보면 여기 AB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가 60도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됐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다. 그지? 이 자리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자, 우선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PAC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C의 이 길이를 잠깐 보면 이게 변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너의 각을 결정하고 이 위치, 이 반지름이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고정되겠죠, 삼각형이. 그렇죠? 그럼 AC의 길이를 잡을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이 위에 점을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죠. 다시 원위의 점인데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원위의 점이 너의 이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AC라는 놈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 위치가 P가 되면 된다 정도는 딱 1학년 수준에서도 좀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쓰이는 원의 성질은 뭐냐면 접선이 있다. 그럼 접선으로부터 쭉 내린다. 중심으로부터 너까지 거리가 똑같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이게 중심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너 접하니까 원의 중심 기준을 이렇게 수직으로 쭉 작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걸 H라고 하면 요 H는 수직 2등분 되겠죠. 근데 원의 실제 중심은 여기 어디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너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우선 얘는 알아. 얘가 루트 3분의 7이라고. 그쵸? 요 길이만 찾으면 전체 높이를 구해서 삼각형을 구해낼 수 있을 거니까 어떻게 작도를 하시면 되냐면 너를 연결해. 근데 여기도 어쨌든 루트 3분의 7. 아, 원의 반지름은 되게 유용하네. 그럼 너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를 알면 되네. 목표는 이렇게 정하면 되죠. 야, 하나만 구하면 1타 이득이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1타 이득. 뭔데? AC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밑변 길이와 너의 길이를 알려주세요. 그럼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갈 길이 뻔하니까 다시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문제는 끝나는 거잖아. 왜냐? 내가 이 노란색 너를 찾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 삼각형으로 정보를 옮겨가서 얘를 쓸 건데 야, 누가 봐도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사인 법칙. 근데 잘 봐봐.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져왔냐면 그냥 이쪽 각을 줬으면 바로 갔을 텐데 얘를 주는 바람에 아, 널 직접 찾기가 조금 곤란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변의 길이를 찾고 이거 이변의 길이를 당연히 찾을 수 있어요. 왜 저번에 지름을 아니까 반지름을. 그럼 너를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얘랑 이변 너 하니까 코사인 법칙. 그래서 2단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버렸네. 그죠?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사인 법칙만 일 리가 없네. 그래서 이게 양질의 문제인 이유는 그런 식의 고정관념을 깬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같이 연결해서 간다. 이제 알고리즘 구성했으니까 바로 풀면 되는 거죠.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풀이 과정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사인에 3분의 파이
분의 이제 BC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그게 너 루트 3분의 14예요. 차분히 보면. 그러니까 이제 BC의 길이는 사인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니까 너 정리하면 루트 3분의 14에서 너의 길이가 7이구나.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7인 걸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어떻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쪽 각을 알고 있으니까 77에 49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저 녀석 봐봐. 요 녀석이 77에 49 그러니까 다시 너는 이거 다시 봐봐. 요 삼각형의 각에 대해서 너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 내가 찾으려는 AC의 제곱 플러스 너 9에다가 마이너스 2배 AC에다가 또 너에다가 코사인 요번에 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냥. 괜찮지? 그래. 코사인 6분의 파인 2분의 1이니까 더 지워지겠고 AC의 제곱에 마이너스 2AC에다가 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0인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58에 40, 58에 40, 8, 8, 8, 8, 8. 어? 이거 왜 2야? 여기 3이 넘어갔던 거죠? 그지? 맞지 그러면? 예. 오케이. 그러면 AC가 8이네요. 양수니까. 맞나? 5, 8. 맞죠? 그럼 요 길이가 8. 그럼 1타 이득이라고 얘기한 게 네가 8이니까 얘가 4인 걸 인정할 수 있고 여기서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3분의 좀 작게 쓸게요. 49에서 4, 4, 16을 빼면 되니까 3분의 1 하니까 아 여기가 루트 3분의 1인 거야 이 자리가. 그럼 너의 높이는 루트 3분의 8일 거라고. 마무리합시다. 따라서 너는 밑변 8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7 더하기 1에서 8. 괜찮아? 됐죠? 그럼 4, 8에 32. 루트 3분의 32. 3분의 32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1번. 기출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뭐 기억에 의존해서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정보 해석한 거야. 그리고 되게 잘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여기까지. 4번 문제였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좀 이렇게 종합하게 낼 수밖에 없다. 역시 번호대로 이렇게 준 다음에 그냥 14번이 되기에는 가형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뒤로 좀 빠진다고. 16번 정도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밸런스를 보면. 이런 거. 만약에 주관식으로 문제를 좀 바꾼다면 27번? 예? 이 정도 위치에서 준킬러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할 난이도는 맞는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이 문제를 딱 풀 때 이제 가형 친구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요거야. 가형이든 나형이든. 이거는 정답률이 그렇게 낮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낮아서도 안 되고. 정답률은 높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이런 안정적인 문제에서 체크를 할 수 없는 게 이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 어떤 사람이 이게 2분 만에 풀었다. 어떤 사람이 헤매다가 7분 만에 풀었다. 여기서 등급이 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답률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 다시 말하면 안정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연습이 돼서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했냐. 그럼 이 5분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니? 본 적 없었던 준킬러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고. 해석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의 승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100분. 어쨌든 지금 시험은 나형은 문제가 좀 쉽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가형 같은 경우는 100분이 모자르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 시간 싸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어떻게 익숙하게 할 거냐. 제가 어썸 문프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유가 요 준킬러를 강의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죠? 아무튼 넘어가셔서 4번까지 하고 잠깐 좀 끊었다 갈게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5번하고 6번. 결국엔 이 문제를 그 뼈대로 해서 만든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조건들을 바꿨을 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느냐. 자, 5번하고 6번에 선생님이 한 4분? 4분 안에 두 문제 다 푼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해봐. 지금 지나갈 테니까 뭐 혹시 해결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되겠고.